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책들을 좀 소개하고 또 그 책을 리뷰하고 또 그 책의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독서법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중에 이제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책들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고전 중에 고전, 그러니까 한 권만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책을 저는 추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하죠. 모티머 애들러의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간단하게 이제 이 애들러가 제시하는 독서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목차를 보면 독서의 수준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초적인 읽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한 그런 정도 되는 그 독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수준은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거, 미리 들여다보는 거, 그런 독서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번째 수준은 그 내용을 좀 깊이 분석해 가면서 읽는 거죠. 그 책의 내용들, 글의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읽는 것이 세 번째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준은 통합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권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든지 또 비교하면서 읽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독서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독서의 마지막 단계, 최고의 목표가 이제 이 통합적으로 읽는 거다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수준, 이제 살펴보기, 그러니까 살펴보기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좀 계속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시고 또 이 방법으로 책을 또 보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들러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체계적으로 훑어보기, 미리 들여다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당신은 그 글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고 분석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럴 만한 책인지도 모르고 과연 읽을 가치가 있는지 미심쩍어 할 수도 있고,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별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많은 정보를 이제 빨리 얻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런 어떤 바쁜 시간 속에서 짬을 내서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독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충이라도 훑어보거나 미리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지금 당장 읽어야 되는 책인지, 나중에 읽어야 되는 책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과연 이 책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읽었는데 나는 그런 책인 줄 알고 읽었는데 뭐 그런 주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정독하거나 또 그 책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읽어보기 전에 그 책을 미리 좀 어느 책인지, 그러니까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애들러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속표지나 서문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책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썼는지, 또는 주제에 대한 저자의 관점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부제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제목도 있지만 그 부제 혹은 그 앞에 보면 서문이 있잖아요. 서문, 들어가는 글, 뭐 들어가는 말, 서문. 서문에 보면 이 책을 왜 썼는지, 뭐 단순히 누구에게 감사하고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책들은 그 저자들이 서문 안에 그걸 다 밝혀요.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1부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썼고, 2부는 무슨 내용을 썼고, 3부는 무슨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문에 거의 요약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을 읽어보거나 혹은 이제 이런 책 표지나 맨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날개라고 하죠. 이런 날개, 속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책의 그런 그 논지, 그쵸? 논지죠, 논지. 저자의 논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서문과 속표지를 읽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목차를 봐라, 목차를.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목차를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차를 잘 보지 않는다. 근데 책을 써본 분은 아시는데 의외로 저자들이 목차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이 논지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 논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러니까 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2장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그게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차만 잘 봐도 저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문서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색인을 봐라, 색인. 그래서 책 뒤에 보면 색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색인을 꼭 찾아보고 그 색인을 보면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저자의 가치관이나 견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지에 있는 광고문, 여기 있는 광고문을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들도 보면 뭐 단순히 여기는 이제 여러 그 학자들의 그 추천 글인데 이 추천 글만 읽어봐도 사실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제들, 그렇죠? 이런 부제, 그 다음에 이런 날개 쭉지에 있는 이런 그 이야기들 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이 책이 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없는 책인지도 알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논점이 중심이 될 만한 장, 그러니까 목차를 잘 보면 진짜 가장 중요한 장들이 있는데 그 장을 읽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띄엄띄엄 책장을 뒤적이며 골라 읽어보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네 가지만 해도 책의 논지와 책의 어떤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애들러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저는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그 책을 결정할 때 어떤 저자가 썼느냐, 그래서 그 저자가 과연 그런 주제를 다룰 만한 권위가 있는지, 또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경험이나 혹은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 번역서인 경우에 저는 그 옹기니가 누군지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그 번역자가 경제학 책을 번역을 할 때 오류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읽는 이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신학 서적을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그 옹기니도 번역자도 그럴 만한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저는 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그 저자별로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제목, 부제,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요기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서문을 쭉 읽어보면 서문에 이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쭉 읽어보면 이 책이 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면 그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나눈 것처럼 이 애들러는 독서를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구나. 그냥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펴보기, 세 번째가 좀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통합적으로 읽는 독서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내가 그 수준에 맞는 훈련들을 좀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책을 읽으실 때 그런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한번 여러분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나중에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할 때 단순히 그냥 광고만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베스트셀러다 해서 저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책을 내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읽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읽어야 될 것인지, 이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판단을. 그리고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들을 이제 받으셔서 책을 읽어가시는 방법들을 몸에 익히시기를 또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 변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독서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독서법을 좀 익혀두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책을 좀 소개도 하고 또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러 번 나눠서 다시 한번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나 피드백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좀 좋은 교제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